예를 들면 25평 남향 저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그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남향 25평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지 남동향 18평이면 안 합니다. 이러면 분담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원수에게 소개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다 라는 농담이 있어요. 줄여서 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하도 말도 많고 말썽이 많기 때문에 원수한테 소개한다, 진짜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런 거 소개하면 나쁜 놈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집값 때문에 힘들잖아요. 좋은 집을 분양을 받으려면 사실 어때요? 청약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데 조건도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좀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분양받고 싶은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지역 외부 사람들로부터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토지를 산 다음에 거기에 건설을 해서 분양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 엄청 까다로운 조건 충족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주택조합의 분담금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렴한 돈으로, 또 청약통장이나 청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새 집을 분양받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찾아보게 됩니다. 현재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근데 이런 지주택조합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면 중간에 엎어져가지고 난리 나고 자기들끼리 고소고발하고 하는 사례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생각보다 잘 굴러가서 멀쩡히 집 잘 짓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지만, 이제 변호사한테 오는 거는 뭐가 잘 안 되니까 왔겠죠. 그 안 되는 사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거는, 변호사님 이거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냈던 분담금을 좀 다시 돌려받을 순 없나요? 그래서 지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이거는 약간 전통적인 주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은 이름은 조합이잖아요, 여러분. 조합인데 법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이에요. 자,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세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썼던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의 계약 내용, 그리고 해당 지주택의 조합 규약이 있어요. 가입 계약서의 계약 내용, 지주택조합의 조합 규약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그 규약의 개별적인 내용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 계약이나 본인이 가입했던 지주택의 조합 규약에 뭔가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지, 일반적인 법리가 언제나 망고의 진리처럼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담금 반환 소송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유형을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자격 문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을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주택법에 적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실제 입주일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거나 또는 세대원 중에 한 명이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것. 그러니까 집이 없거나 집이 있더라도 작은 평수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자격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실제 입주한 날까지, 그게 몇 년이 걸리든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보세요. 지주택조합 가입 신청할 때 그때부터 나는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자격이 있었는데 이게 조합 진행 과정이 더디게 돼서 몇 년이 가다 보니까 그새 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집을 사버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럼 변호사님, 제가 자격이 안 되는데 분담금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죠.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애초부터 자격이 없었던 경우. 이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에 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다. 자,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약속 무효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게 무효임을 이유로 반환 청구는 좀 어렵다. 이게 원칙적인 입장이고, 예외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입자와 주택조합 측이 통모했을 때, 알고 짜고 치는 고소적으로 했을 때. 두 번째는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지주택조합 측에서 어떻게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다 된다, 자격이 문제없다라고 적극적인 기망을 했을 때.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반환 청구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주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처음에는 가입 자격이 있었는데 나중에 상실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주택조합의 조합 규약 그리고 가입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보통은 그런 경우에 환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 규약의 내용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토지 사용 권한이나 소유권의 그 확보율에 대한 기망.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되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해놓고 시작을 해야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택조합이나 그 업무 대행 이런 대행하는 측에서는 이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00% 됐다, 사용권 90% 확보, 뭐 소유권 70% 확보,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서 그런 팜플렛, 광고 이런 걸 통해서 속인 다음에 영업을 하는 경우, 이렇게 토지 사용 권한이나 소유권의 확보율을 기망했을 경우에는 분담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사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말로는 안 돼요. 소송은 말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 했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 특히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다 녹음하시고 자료로 이렇게 뭐 블로그 이런 것들도 다 캡처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지워버리면 못 찾습니다. 캡처해 놓으시고 팜플렛 받은 거 다 저장해 놓으시고 담당자가 누군지 명함도 지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면 이 부분은 분담금 반환 소송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정 동호수를 위반한 문제. 처음에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뭐 예를 들면 25평 뭐 남향, 뭐 저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그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정남향을 해준다고 했는데 뭐 남동향이 된다거나, 뭐 나는 5층이나 7층 사이에 저층을 분양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고층을 받게 되거나. 자, 이런 경우에 변호사님 처음에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남향 25평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지 뭐 남동향 18평이면 안 합니다, 이러면 분담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그 가입 계약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로 보지도 않는 그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규약에는 대부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어떤 사업 진행의 상황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는 변경될 수 있다고 대부분 써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거 네가 감수해, 이렇게 처음부터 약속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동호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딱 그 하나의 사정만으로는 분담금 반환 소송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다거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너무 심하게 유인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뭐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특별한 사정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충분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거나 너무 지연되거나 그랬을 때 분담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유형별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망고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 항상 조합 규약, 조합 가입 계약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